테슬라 3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수익성이 낮을 것은 예상은 했지만 추정치 일단 다 미스했고요. 또 뭔가 와할 만한 성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사이버트럭 첫 배송일 발표에도 애프터마켓에서 230불까지 떨어졌네요. 테슬라 3분기 어닝콜 내용, 리포트와 또 질의응답 내용들 전부 묶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은 233억 5천만 달러로 월가 추정치 미스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분기는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었고요. 이 같은 매출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차량 가격 판매 감소가 주요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의 경우 17.9%로 크게 주지는 않았는데 심지어 테슬라는 지난 8월 말에 FSD 가격까지 최초로 인하하기까지 했거든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최대 15%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뒤에서 볼 기타 사업 부문의 매출 증대가 좀 받쳐졌습니다. 그럼 비용을 뺀 수익성 부분 보면요. 영업마진,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기대치 미스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다 감소를 이렇게 했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약 18억 정도 되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한 52% 감소했다는 건 조금 당연히 영업 마진 역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2분기 때 1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좀 많이 실망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차량 인도량 감소로 타격은 입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여전히 수익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발표된 인도량과 생산량에서 감소가 있었고 또 2분기에 글로벌 공장들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미리 예고하기도 해서 크게 놀라울 것은 없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테슬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시면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량당 비용 절감, 즉 판매가를 감소해도 비용 자체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주주들은 차량 가격 그만 좀 인하하고 차라리 광고를 해서 제품간을 유지를 해라 이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미 광고를 하고 있다며 광고가 일정 부분 유용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면, 즉 테슬라 차량이 너무 비싸면 광고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지금 높은 이자율과 월별 지불액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창출했는지 당연히 많이 줄었겠죠. 0.53 월가 추정치 미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금에서 조금 숨통이 튀었어요. 잉여 현금 흐름에 한 8억 달러 추가하면서 무려 그 직전 분기 대비 현금 및 현금 등가물 투자 3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 26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로드맵, 장기 생산 능력 확장 계획, 기타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파트 2 운영 성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생산연료 인도량은 이달 초에 발표된 대로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고요. 자, 그럼에도 테슬라의 그 시장 점유율, 미국, 유럽, 차이나 모두 다 꾸준히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그 3분기 와중에도 글로벌 총 연간 생산 능력이 또 증대했어요. 이전 202만 5천 대에서 235만 대로 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가 상하이가 95만 대 이상으로 이제 제조 능력이 증가했고요. 또 사이버 트럭 때도 보겠지만 사이버트럭 제조 능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데이터 기준으로 모델 Y가 유럽 베스트셀링 카에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글로벌 공장과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 때 기가 멕시코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건 타이밍의 문제지 기가 멕시코는 훌륭할 것이고 내년에 건설 초기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지금 미국의 이자율이 정말 미쳤거든요. 이 높은 금리 환경이 우려돼서 이 멕시코 공장 투자에 올인하기가 조금 우려된다. 좀 더 세계 경제에 대해서 추이를 보면서 좀 진행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초 발표한 50% 복합 연간 성장률 목표에 맞춰서 가능한 한 생산 빨리 늘 계획이고 또 올해 연간 약 180만 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량 역시 180만 대가 목표인데
지금 총 3분기 이만큼 인도를 했고 4분기에 47만 6천 대 정도 납품하면 되거든요. 이어서 볼 이제 뉴 모델 3, 뭐 뉴 모델 Y에 좀 탄력을 받아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뉴 모델 3 같은 경우는 북미 출시 언제 하냐 답변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최근 그 10월에 하일랜드 뉴 모델 3가 미국에서 테스트 중인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고 있습니다. 루머대로 2024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엊그제 유럽에서 영국이 아직 출시가 안 됐었는데 영국 출시하면서 놀라운 점은 기존에 가장 저렴했던 모델 3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출시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출시된 업그레이드된 뉴 모델 Y 벌써 중국 내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4분기 실적의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배송이 11월 30일에 딜리버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의 연간 생산 능력이 공개가 됐는데요.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 제조 라인의 그 생산 능력이 연간 12만 5천 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 이만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최대 램프업으로 올렸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이 워낙에 이제 뭐 따라할 모델들도 없고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 2024년까지는 의미 있는 램프업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도 2025년 되면 25만 대 생산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또 추적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 주문수가 200만 건 이상이 됐다라고 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는 1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술 첫 번째 AI입니다. 도조, 옵티머스, FSD. 자, 테슬라는 증가하는 실세계 도로 데이터 세트와 또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그램을 위해서 AI 훈련 컴퓨팅 크기를 2배 이상 늘렸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월에 보도된 10,000개의 엔비디아 H100 컴퓨팅 GPU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머스크는 자체 테스트에서 기존의 그 엔비디아 A100보다 이게 한 3배 빨랐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3위 정도의 슈퍼컴퓨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죠? 최근에 이제 도조가 본격 생산을 시작하면서 눈에 띄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도조 관련 스페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스트를 잠깐 데리고 왔는데요. 하도 징징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공유한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물체를 분리하는 아주 심플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FSD입니다. FSD 베타 누적 마일리지가 5억 2,500만 마일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8월 말에 회사 역사상 최초로 FSD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머스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더 저렴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하지만 FSD의 가격은 가치가 증가하면서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4680 셀 배터리입니다. 2분기에 언급한 대로 모델 Y용 셀보다 밀도가 10% 더 높은 사이버 트럭용 셀을 개발했으며 텍사스에서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이 기가 텍사스에서 4680 셀 확장 2단계가 건설 중에 있고 2024년 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중요한 에너지. 진짜 이 에너지 스토리지 부분이 장난 아닌데요. 배포가 이제 올해 눈에 띄게 증가했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결과는 이제 캘리포니아 레스론 메가팩토리의 2단계 확장에 힘입은 결과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공장에는 정말 수백 대의 메가팩들이 아주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솔라 장치는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서비스 및 기타 부문입니다. 슈퍼차저나 보험, 정비소 같은 부분인데, 이 부문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슈퍼차저의 경우 차량과 달리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2024년부터 어댑터를 제공해서 다른 OEM 차량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용량 확장, 또 관리, 이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북미 충전 표준 2편에서 NACS 합류 기업으로 현대그룹까지 언급했는데, 바로 엊그제죠. BMW 그룹도 합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룽지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사.